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현대차와 애플 얘기입니다. 자동차 업계 최대 화제거리로 떠오른 게 바로 지금 현대차하고 애플의 협업인데요. 애플은 현재 지금 최근 현대차 그룹에 애플카 개발 및 생산 관련 협업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 지금 현대차 주식이 지난 8일에 19% 급등했고요. 11일에도 9% 추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런 네. 대형주가 네. 단기간에 이렇게 막 20% 그러니까요. 가까이 움직이는 경우는 이게 작은 주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대단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두고 현대차가 이제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인데요. 현대차는 최근에 애플의 전기차 공동 개발 제안을 받고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지금 애플의 파트너로 선택될 점을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경영진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내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하청업체 전략 우려? 현대차가 애플 제안에 망설이는 이유.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는 대만 폭스콘이 애플 아이폰을 단순 위탁 생산했듯이 현대차가 애플의 하도급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도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현대차로서는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과 디자인, 브랜드 사용에서도 일정 정도 지분을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폭스콘처럼 단순 위탁 생산을 해서는 도저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애플이 과거 독일 폭스바겐, BMW와 협업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민은 현대차가 애플의 하청업체가 될 것 같다. 이런 게 고민이고요. 좀 중간중간 설명을 하면서 갈까요? 네. 한꺼번에 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이라는 업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플이 왜 갑자기 자동차를 한다고 덤벼드느냐?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애플은 오래전부터 자율주행차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맞아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삼성이 뭘 했냐면 10조 원을 들여갖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내부의 오디오나 이 전장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이 자동차 다시 가나 보다. 삼성이. 근데 자동차 전체 하드웨어는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할 생각인 것 같다. 삼성이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직접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삼성이 조만간 애플하고 사업을 맞벌 걸로 본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한 사업은 애플에 몰아주고 휴대폰 관련한 건 받아오거나 또는 거꾸로 휴대폰을 던져주고 이걸 갖고 오거나 일종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동시에 이거를 합쳐서 하거나 삼성과 애플의 빅딜이 예상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한 2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이 생각을 바꾼 거죠. 파트너를 삼성에서 현대로 바꾼 겁니다. 왜 바꿨느냐? 네.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삼성이 AI를 너무 빨리 투자해가지고 지금 애플을 뛰어넘을 정도의 수준까지 한 2년 만에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그 인물 시뮬레이션을 비롯해서 AI 분야에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특허가 오히려 애플보다 삼성이 훨씬 많을 정도로 지금 애플이 해봤던 것 이상을 끌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 자동차 그 기술 개발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구글도 하고 있고 웬만한 업체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이 꾸준하게 그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왔는데 말해서 큰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로드 테스트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한번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네. 미국 안에서 전면적인 로드 테스트가 중단됐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에서 지금 자율주행 개발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애플하고 공유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애플 이기겠는데? 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합치는 시너지 효과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옛날 같으면 휴대폰은 뭐 애플이 좀 이거 뭐 휴대폰은 삼성이 좀 잘하고 뭐 휴대폰 안에 카메라는 애플이 잘하고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잘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서 경쟁이 있었지만 이 자율주행 분야나 AI 분야는 애플이 월등하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이제 삼성이 그걸 따라잡았기 때문에 둘 관계 이제 공유해야 될 관계가 없어진 거라 이제 현대한테 이제 이거를 제한이 온 거죠. 근데 현대가 떨떠름한 이유는 뭐냐? 현대가 수소차는 잘하는데 전기차는 못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다가 전기차를 아예 뛰어넘어서 수소차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수소차가 1위이긴 하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쉽게 말하면 현대가 직접적으로 할 게 없는 거야. 단순하게 싸구려 차체나 뭐 이런 것만 가능한데 전기차에서 제일 비싼 게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배럴인데 이 배럴에 대한 모든 기술과 어떤 그 관련된 요소는 사실은 현대나 LG한테 의존해야 돼, SK한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 SK, LG.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 SK 그다음에 LG화학인데 LG화학이 이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만일의 경우 합작을 하게 되면 삼성이 만들 수 있는 거는 기초적인 외형하고 현대가 만들 수 있는 거는 현대가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외형뿐이고 모터를 비롯해서 배터리, 제어 기술 그와 관련된 각종 기술들은 실제 제공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현대차와 애플이 만드는 자동차가 3천만 원짜리라 그러면 현대 몫이 5,6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애플이 같이 하자고 그래도 그닥 먹을 게 별로 없는 시장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네. 게다가 애플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정도로 애플카를 대량 생산할지도 미지수다. 애플이 과거 애플 TV를 만들 때도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마니아나 수집가들에게 판매하는 물량 정도만 생산하고 말았다. 한 부품사 관계자도 애플이 주문한 초도 물량은 1,000대 미만이고 향후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애플이 고민입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을 잘 내놔요. 그렇죠. 근데 실패한 것도 엄청 많아. 음. 맥킨토시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실 아이폰이라고 하는 엄청난 히트작을 빼고 나면 돈만 잡아먹고 망한 프로젝트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수틀리면 아무 때나 시장에서 때려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애플을 믿고 현대가 대량 투자를 한다는 것도 그닥 아직 신뢰가 안 간다는 거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제발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그거 하나만 좀 한다고 그러면은 상대가 신뢰를 가지는데 겁나 여러 가지 손대고 자꾸 딴 데 쪽으로 눈을 돌려. 그러면은 함께하는 상대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방송은 한 가지는 잘하잖아. 그 한 가지로 남은 걸 모두 덮으면 되잖아. 저는 누구라고 콕 찍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플이 또 대량 생산은 또 안 할 것 같다는 그렇죠.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제 현대가 여기서 이거를 믿고 얼마 생산할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했다가 괜히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아무리 애플이라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다음.
미래 전기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통합 운영 체제의 독립 문제도 현대차의 고민거리다. 현대차는 미래차 전쟁에서 테크 기업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자체 운영 체제를 독자 개발하고 있다. 독자 운영 체제를 확보하고 있어야 자율주행차 개발뿐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애플은 과거 PC 시절부터 자신들의 OS 통합 운영 체제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유명하다. 다시 말해 애플카에도 자신들의 운영 체계를 집어넣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까지 모두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현대차로서는 독자 운영체제 개발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다만 업계에선 일부 파일럿 라인을 활용해 애플의 제안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 요 부분에 네.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OS를 애플 걸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상 애플식의 자율 자동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다 애플 다 걸로. 애플이죠.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 활용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돈이 되는 소프트웨어, 제일 알짜로 남는 소프트웨어 장사를 다 건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껍데기만 3천만 원짜리 중에 잘해 한 600만 원짜리만 만들 수 있는 그 구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플의 브랜드는 탐나지만 이러한 협업은 안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 운행 방식은요. 기존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운영하는 자율 운행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는 한국형이에요. 많이 다른가요? 네. 이건 뭐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일종의 자율주행은 외부의 정보를 하나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생각하는 거야. 앞에서 보고 판단하고 지금 있는 속도 제어하고 뭐 이거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말 그대로. 물론 뭐 외부 통신을 위한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주된 모든 어떤 그 체크는 컴퓨터 자체를 제어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다는 거야. 현대는 이걸 전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는 뭘 했냐면 5G 통신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회사 한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내비게이션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서 이 내비게이션 3D 앱에서 위치 정보를 활용해 갖고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 갖고 자동 운행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이걸 뭐라 그러죠? 이제 정기적인 코스를 순행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류의 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걸 상용화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만드는 선박, 우리나라가 만드는 선박들은요, 도서 연안 안에서 내비게이션에 의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찍어 놓으면 지가 그 통로 그대로 가는 거야. 심지어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가 우버랑 그 날아다니는 택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날아다니는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 3D 시뮬레이션을 한 건물들 그 지도 위에서 그 위치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갖고 다른 데들하고 안 부딪히게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석이고 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통제하는 그 반자동 형태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통신이 통하는 지역 안에서 자율운행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미 완성을 시켜놓고 이걸 이용해서 도심 택시라든지 도심 안에서 무인 택배, 그러니까 택배차 혼자 다니는 거야. 찍어놓으면 무인 택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는데 지금 애플이 제안하는 시스템 이거하고 절충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못 쓰는 시스템이 돼. 그리고 현대는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5G 통신이 가능한 국가마다 매핑 서비스만 보태면 이게 가능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도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키우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우버한테서 투자를 많이 받아놨는데 만일 이걸 가게 된다 그러면 이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잃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네. 그리고 아까 말한 상태에서 이제 파일럿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파일럿 생산 시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지금 군산에 있는 GM 대우인 겁니다.
이 군산 GM 대우가 현대 계열사 그 시트 만드는 회사 그 MS라고 하는 회사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 나는 그 시설이 필히 현대가 전기차 라인을 만들 때 활용될 라인일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보관으로 갖고 있었어.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활성되면 군산 그 옛날 대우자동차 라인이 실제 그쪽 전기차 일부 전기차 라인으로 재투입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이걸 전제에 두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파일로트 생산 라인이라고 하면.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업체가 다른 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이 원래 현대 하청 업체고 인수할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나는 현대가 직접 하는 고용 승계나 뭐 비용 부분 때문에 일종의 이제 간접 운영을 위해서 제3자한테 맡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꽤 활성화가 돼야 군산 경제나 우리나라 뭐 자동차 경제가 좀 확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다 투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건 기존의 생산 라인을 취하지 않고도 군산의 별도의 라인을 취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하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현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닥 크지 않아. 별로. 크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는 사실 비전문가인 우리가 딱 봐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계약인데. 그렇죠. 근데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미 주가가 20%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이 비슷한 예로 니콜라라고 이번에 사기쳤던 미국 수소트럭. 걔네들이 합작하자고 10조 원 들고 왔어요. 현대가 쌩 깠잖아. 사실은 현대도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쌩을 깠어야 되는데 지금 까면 난 이거 안 될 계약이라고 보거든. 지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네. 지금 쌩을 까면 주가가 푹 떨어질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이 된다는 거지. 현대 입장에서도. 아니야. 까야지. 아, 이걸 보면은 참 브랜드가 참 중요해요. 애플이 그렇죠. 사실은 브랜드가 이렇게 높지 않았으면 현대차 금방 깠을 텐데 고민하고 있던 거잖아요. 지금 그냥 송 작가님 얘기만 들어봐도 충분히 이거는 현대가 안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서 지금 네. 처음에는 이제 애플은 아마 약간 비밀 유지 관련된 조항을 요구했나 봐요. 이런 합작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줬으면. 근데 아직 이게 했는데, 확정이 된 건 그러니까, 아니니까. 현대가 먼저 올렸다가 이걸 다시 내렸어. 쉽게 말하면. 진척사항 지금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내렸거든. 근데 이미 주가는 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떨어질 주가가 거의 25%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 사실 그 정도 주가면. 네. 그래서 차일피일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그럼 이 기회에 좀 다른 쪽으로 좀 해봐라. 어차피 애플한테 그건 왔으니까. 애플이 짱구냐고. 지들이 요구한 조건을 가지고 비전문 분야에서 이걸 하겠냐고. 솔직히 애플이 이걸 들고 가기에는 사실은 도요타가 최고였어. 도요타가 세계에서 전기차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원하는 건 다 갖고 있는 거야. 사실은 도요타가. 근데 왜? 왜냐면 지금 일본 상황이 일본 상황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수소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가지고 현대한테 제안을 던져본 건데 안 된다고 하면 난 더 일본으로 들고 갈 거라고 봐요. 그럼 일본 애들은 덥석 물겠지. 그렇죠. 그럼 프리우스에다가 애플 OS 달아가지고 자율주행차 나오는 거고 일본 70%가 아이폰이니까 더더욱 쉽게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 글로 가. 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예상은. 그래 글로 가서 그렇겠네. 같이 침몰하고 저 사실 지금 수소차 말씀하셔가지고 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왜 전기차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 100만 되면 전기차 저한테 사주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소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수소차가 이제 완전 상용화되는 기간까지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5년에서 10년 후는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시라고 구매하기는 뭐 하고요. 근데 어차피 전기차도 상용화되려면 시간은 필요한 건데.
이게 있어요. 수소차는 지금 개발 단계고 양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은 끝이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 뭐 지금 수소차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수소 충전소가 없는 거잖아. 네, 충전소의 문제죠. 그래서 이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수소를 이송하는 과정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 과학자들은 소규모로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포터블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물만 넣으면 수소를 만들 수 만들고 있게. 그걸로 자동차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실용하고 있어. 우와 세상에. 나는 이게 10년 안에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기술적인 이론을 확인을 한 거고 이제는 효율을 높이는 거야. 물로 이게 소규모 장치를 통해서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거 이미 해냈고, 자 이거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도 특수 폴리머를 통해서 만들었어. 이게 예전에는 수소를 압축을 해갖고 안에다가 억지로 여야 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높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표면적이 높은 폴리머 안에다가 저장을 쉽게 말하면 스펀지에다 흡수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저장 문제도 해결했어 한국은. 자 중요한 거는 이 소형 포터블을 얼마나 효율화해가지고 얼마나 작은 부피로 엔진 대신에 이거를 수소 발생기를 만들 수 있느냐거든. 나는 이거 길게 봐서 5년 6년 이거 보게 된다고 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물로 다니는 수소차가 굴러다니는 시기가 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민은 이런 개발 과정에 들어가는 일종의 중간 징검다리인 거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그냥 SOC 쳐발라갖고 막 설치하지 말고 일단 스위스나 이거 돈 많고 좋아하는 애들 호주나 이런 데 가서 일단 연습해. 그러면서 우리는 수소 발생 엔진 만들면 돼. 그러면 그 세계 자동차 산업은 끝나는 거야. 그거 한 방으로. 그럼 지금은 전기차 사야 돼요? 지금은 전기차 쓰세요. 네. 좀 배터리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일단 우리나라 그 전기차 배터리가 세계 1위인 거 드러났고요. 이번 혹한에서 정말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거든요. 중국제나 일본제 배터리, 유럽제 배터리들은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터리가 차가워지면 방전되잖아. 50%가 날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이번에 밝혀지면서 국산 배터리들이 앞으로 또 한 번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아이폰 쓰고 있을 때 영하로 내려가면 배터리가 다 꺼져 버렸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이랬는데 아이폰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때. 휴대폰들뿐만 아니라 카메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 특히 이런 혹한에서는 추우면 이 전화가 잘 안 흘러가지고 바로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집에 쓰시던 건전지가 잘 작동을 안 하면 드라이로 살짝 구우시거나 잘못하면 터지니까 오래 구우면 안 되고요. 조심해야 돼. 네. 뭐 달군 장판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약간 데피시면 되살아납니다. 어쨌든 그 뒤로 제가 LG 폰 쓰고 있습니다. LG 폰 짱이야. 나는 계속 나 처음에 못 모르고 휴대폰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요. 못 모르고 다 그때 갤럭시였잖아. 그거 쓰고 딱 바로 그다음 2년 후에 바꾼 게 저는 LG 폰으로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LG만 쓰고 있거든요. 네. 좋아요. 네. 아무튼 이런 훌륭한 기업 현대가 애플이 와서 물었다고 하면 그냥 자긍심만 가지시고 네. 그냥 그 주가 지금 빠지는 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애플과는 손 안 잡는 그래 거. 그냥 뻥 차고 가서 도요타랑 같이 손잡고 애플과 도요타가 같이 망하게 같이 친구라는 5년 후에 우리가 수소 엔진 차 물로 가는 차를 만들어서 걔들 작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흘리잖아요. 애플 본사에서 듣고 그래도 어떻게든 하겠다고 현대? 매달릴 수도 있어. 우리 얘기를 듣고 애플 본사에서 성작가 TV가 뭐라고 있어 다 들어가. 그리고 내가 외계인 채널을 통해 갖고 다 얘기하고 있어. 나는 이게 현대차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 만분의 1, 뭐 수만분의 1 확률로. 그러나 이게 애플에 들어가기는 좀. 도요타에 들어갔으면 좋겠네. 그래서 애플을 섭외를 하는 거죠. 일본 애들은 자존심 상해서 안 들을 거고 안 하나? 애플이나 구글은 반드시 지금 제 방송을 듣고 네. 경영에
참조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현대도 그렇고요. 네. 네. 네, 현대 듣고 계시면은 예, 꼭 저기 상부에 보고하시고요. 저희 자동차 광고 좀 주세요. 광고 저희. 주시면 광고 열심히. 주시면 나 모델 나 자동차 광고 모델 해보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도 오늘 참 알찬 내용이었네요, 방송이. 네. 네. 알찼네요. 하나하나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